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였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선불교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삶과 사업에 깊이 녹여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선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선불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본질을 깨닫는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집중과 명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의 숲에서 길을 잃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선불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마음의 소음을 멈추고 오직 현재에 머무는 것. 바로 이 상태가 창의력의 보고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선불교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지 살펴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선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을 찾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직관력과 창의력을 길렀습니다. 잡스가 선불교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단순함의 미학, 직관적 사고, 그리고 현재 순간에 대한 완벽한 몰입력이었습니다. 먼저 단순함의 미학, 잡스는 덜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폰의 첫 번째 모델을 기억하시나요? 다른 스마트폰들이 수많은 버튼과 복잡한 기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잡스는 오직 하나의 홈 버튼만을 남겨두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모두 덜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기능에 집중하는 것. 이는 사용자들이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오직 제품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은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덜어내고 오직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잡스가 만들어낸 혁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직관적 사고입니다. 잡스는 복잡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시장 조사나 복잡한 통계 분석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직관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매일 반복된 명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잡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숨겨져 있던 직관이 깨어났고 그 직관이 그를 혁신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듯 마음의 잡념을 닦아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간에 대한 몰입력입니다. 잡스는 자신이 만드는 제품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몰입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작은 나사 하나, 화면의 픽셀 하나까지도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몰입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후회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잡스는 선불교의 수행을 통해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고 그 결과 세상에 없던 완벽한 제품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불교의 지혜는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의 삶을 넘어 현대인 모두가 창의력을 키우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의 관점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무념무상 명상법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 자체에 모든 의식을 기울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잡념이 끊임없이 떠오를 겁니다. 점심은 뭐 먹지? 어제 그 말은 왜 했을까? 같은 생각들이요.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잡념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고 지나보내세요.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자 본래의 창의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 마음 챙김입니다. 창의력은 거창한 아이디어 회의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는 오롯이 걷는 행위에만 집중하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의 움직임, 팔의 흔들림에 의식을 두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만 몰입하세요.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대신
오직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이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느껴지는 향기에서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 마음 챙김은 우리를 자동 조종 모드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비움의 미학 실천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경험들로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비워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초심자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기존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잠시 내려놓고 가까운 공원이나 숲으로 나가 산책해 보세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흙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완벽한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질서를 보여줍니다. 나무의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식, 꽃잎이 완벽한 배칭, 물결이 만들어내는 패턴 등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힌트를 줍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되찾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아이디어가 싹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간순간의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방법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작 중요한 지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미래의 성공을 꿈꾸지만 그 미래는 오직 현재의 순간순간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의식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진정한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만 온전히 집중할 때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때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불교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창의력은 복잡한 분석과 논리적인 사고를 넘어 순수한 직관에서 나옵니다. 선불교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감소로 뇌가 활성화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뇌가 더 유연하게 작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둘째, 직관력이 향상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집중력이 증대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어 지속 가능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영감이 아니라 꾸준히 샘솟는 창의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당신도 스티브 잡스처럼 선불교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를 고요함 속에서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모든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둘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멀티태스킹은 뇌를 지치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이메일에만,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에는 회의 내용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 그것을 좋다 혹은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의도적으로 고요한 순간을 만드세요. 잠시 스마트폰을 꺼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의외의 영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의 평화와 무한한 창의력을 되찾아주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복잡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영감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즉 과도한 정보와 스트레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선불교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선불교는 우리에게 멈춤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진정한 행복과 창의력을 발견하는 열쇠가 됩니다. 선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무분별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바라본다면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이 아이디어는 형편없어라고 판단하기 전에 잠시 그 생각을 멈추고 이 아이디어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순수하게 바라보세요. 무분별의 마음은 우리에게 더 넓고 유연한 시야를 선물해 줍니다. 이는 마치 흑백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갑자기 다채로운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선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참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창의력 훈련입니다. 참선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참선 수행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저선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무의식과 만나게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와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는 거대한 창고입니다. 참선을 통해 무의식의 문을 열면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직관이 솟아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레카의 순간은 사실 머리로 애써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무의식이 던져주는 깨달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명상과 비슷한 고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위대한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선불교는 또한 업의 개념을 통해 창의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창의적인 행동을 습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보는 겁니다. 혹은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내면에 창의적인 업을 쌓게 되고 그 결과 언젠가 큰 창의력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선불교의 가르침은 혼자만의 수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승가는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정진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창의적인 작업 역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들과 협업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것에 힘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불교는 우리에게 생각을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창의력은 지식의 양이나 분석의 깊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순수한 직관과 연결될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10분 혹은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을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자유와 무한한 창의력의 세계로 인도할 겁니다.